These skies are blue.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음악이 사실은 너희의 통제와 규칙을 거부한다는 흑인들의 분노와 저항에서 태어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인 폭력배들에게 맞을까봐 무대가 끝나면 불이 나게 도망쳐야 했던 흑인 재즈맨이 말년에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미국 대표로 내세운 국보급 대사가 됩니다. 흑인 재즈맨이 겪어야 했던 치욕스러운 핏빛 역사와 백인들에게 도둑맞은 예술을 지켜낸 감동적인 승리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 이곳에서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크레올이죠. 이들은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엔 백인들과 거의 비슷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유학도 가고 고급스러운 유럽 클래식을 연주하며 품격 있게 살던 상류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법이 생깁니다. 바로 짐 크로우 법이 생긴 거였죠. 짐 크로우 법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 남부주에서 시행된 법률로 학교, 대중교통,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을 합법화한 인종 분리 정책이었죠.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무조건 흑인이다. 즉, 백인이 아니면 흑인, 딱 둘로만 나누겠다는 거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백인처럼 지내던 크레올들이 하루아침에 흑인 노예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뒷골목 빈민촌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 비극적인 몰락이 재즈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빈민가로 쫓겨났지만 클래식도 배우고 악보를 아는 크레올과 빈민가 흑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한 맺힘 리듬이 합쳐졌습니다. 크레올의 세련된 악기 연주 위에 흑인들의 자유로운 리듬이 얹어지면서 세상에 없던 음악 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재즈는 사실 차별이 만들어낸 강제적인 만남에서 피어난 예술이었던 거죠. 이들이 만들어낸 재즈가 바로 우리가 아는 엇박자 재즈입니다. 엇박자 재즈가 뭘까요? 혹시 영화 스팅 OST로 유명한 더 엔터테이너 멜로디를 아시나요? 이처럼 경쾌하고 불규칙한 리듬이 바로 엇박자, 싱코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엇박자를 썼을까요? 바로 백인 사회에 대한 저항이자 반발심 때문이었습니다. 백인들이 연주하는 유럽 클래식은 모든 박자가 정확하고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너희의 통제와 규칙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박자를 비틀고 엇나가게 연주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엇박자 혁명이 재즈의 씨앗이었으며 루이 암스트롱 같은 거장들이 이 기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즈 무대였던 뉴올리언스 스토리빌이 1917년 강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주할 곳을 잃은 사람들은 고민 끝에 급성장하던 산업도시 시카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즈의 심장이 시카고로 옮겨간 거죠. 1917년 드디어 재즈 레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있죠. 흑인들의 재즈 음악을 백인들이 녹음을 해서 레코드를 냈습니다.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 밴드, 줄여서 ODJB라는 전부 백인들로만 구성된 그룹이었습니다. 이 밴드는 뉴올리언스 흑인 연주자들의 음악을 몰래 듣고 훔쳐서 만들었죠. 그들은 흑인 재즈맨들이 연주하는 곡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저작권에 등록해버렸고 심지어 당시에는 흔하던 즉흥 연주를 악보로 만들어 자신들의 고유 음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상업화하고 이 음악의 근본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감춘 채 백인 전용 클럽에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흑인들이 만든 예술을 훔쳐서 자신들의 것인 양 포장한 것이었죠. 하지만 1920년대 후반 루이 암스트롱 같은 진짜 흑인 거장들의 레코드가 퍼지자 백인 음악계는 우리가 천시했던 흑인들이 이 위대한 예술의 근원이었다는 걸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흑인 재즈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흑인 연주자들의 기술적 완벽함과 음악적 깊이는 백인 연주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넘사벽 영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흑인 예술가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흑인 재즈 연주자들이 겪었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연주를 펼쳐도 무대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차별을 받았죠. 흑인 밴드가 백인 전용 클럽에서 공연을 해도 연주자들은 백인 호텔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같은 최고의 스타조차도 무대 뒤에서 작은 창고나 버스 안에서 잠을 자야 했죠.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백인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악기만 챙겨서 재빨리 백인 구역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에겐 재즈는 생계였지만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재즈는 생존의 위협과 치욕적인 차별 속에서 피어난 정말로 눈물로 만들어진 예술이었습니다. 재즈의 심장이 시카고로 옮겨진 1920년대, 재즈의 거장 루이 암스트롱은 재즈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이름이 낯설 수도 있지만 들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What a Wonderful World를 부르는 가수죠.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 이전의 댄스는 단체 합주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트럼펫을 통해 솔로 연주를 시작했죠. 트럼펫은 단순한 악기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흑인들을 대변하는 악기였죠. 당시 흑인들은 심각한 차별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같은 정치적인 주장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트럼펫 소리가 굉장히 크고 단단한 소리가 나는데 이 목소리가 말 못하는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펫이 흑인들의 투쟁과 해방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된 거죠. 그는 트럼펫 이외에도 스캣싱잉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창시했습니다. 이는 가사 대신 뚜밥 같은 무의미한 음절로 즉흥 연주를 하듯 노래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를 트럼펫처럼 사용하는 재밌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자리 잡아가던 재즈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닥치자 사람들은 고통을 잊을 무언가가 필요했죠. 이때 스윙 재즈가 등장했습니다. 싱싱싱과 같은 경쾌한 리듬은 미국인들의 절망 속에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했죠. 흑인들의 음악이 아이러니하게도 전 국민의 위로가 된 거죠. 그렇게 재즈는 미국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즈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며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시절 미국은 자신들의 자유와 문화적 우월성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했는데 이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루이 암스트롱을 선택했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나 모든 차별을 겪었던 루이 암스트롱이 말년에 국보급 대우를 받게 된 거죠. 미국은 루이 암스트롱을 재즈 대사로 임명하고 그를 아프리카, 중동,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공연을 보냈죠. 그의 음악은 인종이나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재즈가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를 통해 재즈가 전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암스트롱 인기는 계속되었죠. 1964년 루이 암스트롱이 63세 나이에 그의 노래 헬로 돌리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당시 비틀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죠. 63살의 재즈 거장이 비틀즈를 잠시 밀어내고 정상에 섰던 거죠. 1960년대에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에서도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즈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차별과 강탈 속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긴 흑인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자유의 절규였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 재즈의 아버지, 루이 암스트롱의 파란만장한 인생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년원 출신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